반갑습니다. 티스틱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시승 후 느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승 차량은 LX3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4륜구동 차량으로 역시 현대자동차의 시승차답게 7인승 시트 구성의 캘리그래피 풀옵션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의 키를 수령하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인데 역시나 이 현대 엠블럼을 넣은 조약돌 키는 빠르게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나 코나 정도의 작은 차들이 이 현대 엠블럼의 형상을 가진 조약돌 키가 현대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귀여운 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랜저나 팰리세이드, 최근에 시승했던 아이오닉 9 같은 현대 내에서도 기암급의 크기와 가격을 가진 차량들에게 이 조약돌 모양의 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문을 닫는데 문이 생각보다 잘 닫히지 않습니다. 저는 시승 차량이나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탈 때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차량보다 더욱 조심해서 다루며 타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문을 적당히 당겨 닫았더니 문이 닫히지를 않아서 조금 당황했었고 생각보다 조금 세게 당겨야 문이 제대로 닫히는 느낌이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더 두껍고 무겁고 튼튼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도어였습니다. 간단한 세팅을 마치고 차량을 처음 출발하는데 앞에 보닛이 쭉 뻗은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차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느껴지고 차량의 크기에 대한 감이 없어서 맨 처음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계속 확인하면서 주행했지만 주차장을 빠져나와 조금 주행을 하다 보니 매우 큰 덩치임에도 그에 비해 작은 회전 반경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운전하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회전 반경 자체는 앞바퀴 타각 자체가 많이 꺾이지 않는 저의 테슬라 모델 Y가 덩치가 더 작음에도 더 큰 회전 반경을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제조사 시승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차량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역시나 승차감입니다. 우선 승차감 자체는 정말 부드럽게 세팅된 승차감입니다. 시승을 하는 내내 고가도로의 연결부, 포장 시점이 다른 두 아스팔트 부분의 연결부, 노후화에 의한 포장 훼손부, 포트홀 등을 지나면서 어느 한번 쾅 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드럽게 넘겨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승차감이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3열까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차량이기에 4인 가족 이상이 타기에 적당한 차량이고 그만큼 가족들을 위하여 부드럽게 승차감을 세팅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코너에서 또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적인 느낌을 희생했다는 뜻이기도 한 만큼 유턴 상황이나 좌우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는 상황에서 차량이 좌우로 많이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습니다.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차량이 단단함 속에서 큰 요철들을 잘 처리해가는 느낌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잔잔한 진동까지도 모두 걸으며 부드러운 출렁임을 좋은 승차감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해도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었기에 차량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고 차량의 승차감과 거동을 제대로 느껴본 뒤에 차량의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던 1.6 자연흡기의 전기모터 또는 1.6 터보의 전기모터의 조합이 아닌 2.5 터보의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의 조합 자체도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사용했던 방식인 엔진과 엔진에 붙어있는 일반적인 시동모터인 P0 모터에 구동모터인 P2 모터의 구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내보내던 방식에서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는 엔진과 함께 붙어있던 시동모터인 P0 모터를 없애고 엔진과 P2 모터 사이에 P1 모터를 추가하며 모터의 출력적인 부분에서 더욱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좋았던 점은 P1 모터가 엔진을 살려낼 때 필요한 회전수를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맞춰준 뒤 엔진을 살려주기에 시승 내내 엔진이 돌아가거나 멈추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서 엔진의 진동과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이 살아나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며 계기판을 확인하곤 하지만 이전 1.6 하이브리드들의 엔진이 붙고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명확하게 나는 그런 느낌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을 켰다 껐다 하는 느낌이 이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게 파워트레인을 세팅했으니 정숙했던 실내에서 엔진 사운드가 들렸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거의 5천에서 시작하는 차량이고 옵션을 풍부하게 넣으면 7천의 가격을 상회하는 차량인데, 방음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엔진 사운드의 유입을 조금 더 억제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가장 궁금했던 승차감과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느낌을 알아보았고, 다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던 중 회생제동의 정도나 아이페달 기능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 패들 시프트를 작동해 보았는데,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에코모드에서의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의 레벨을 조절하는 버튼으로 사용했던 것에 반해 이번 팰리세이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어떤 주행 모드에서도 기어 변속 레버로만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면 회생제동 레벨을 0에 두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뉴트럴하게 쭉 나가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회생제동 레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도 딱히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특히 이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느낌도 이전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서 느껴지던 회생제동과 물리브레이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갈팡질팡 하던 모습들도 느껴지지 않기에 이번엔 브레이크에 있어서 연비에 손해 없이, 그리고 회생제동과 물리브레이크의 사용량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내면서 이제 패들 시프트에서 별도의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기능을 삭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버튼 배치에서 여러 버튼들이 공조기 오디오 시스템에 좌측에 몇 개, 우측에 몇 개가 있는데, 우선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오토홀드 버튼이 시스템 왼쪽, 그리고 HAC,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과 초음파 센서 온오프 버튼,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작동 버튼이 시스템 오른쪽에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이 커다란 차량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가거나 할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자주 켜서 모니터를 함께 확인하며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저 멀리 오른쪽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오토홀드 버튼의 경우는 차량의 사용자에 따라 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안 쓰는 사람이 있기에 그냥 프로필에 오토홀드 온오프가 저장되도록 해 놓은 후 차량의 사용자에 따라서 오토홀드를 제공해주면 되기에 서라운드 뷰 버튼과 오토홀드 버튼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마치며 다시 드라이빙 센터로 돌아왔을 때의 연비가 주행거리 27.5km에 연비 15.5km라는 거대한 차량치고는 매우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이브리드를 오래 타며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연비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2500cc라는 배기량과 5m가 넘는 차량의 엄청난 크기, 2.2톤에 육박하는 무게, 그리고 21인치의 거대한 휠을 장착했음에도 리터당 15.5km의 연비는 매우 놀라운 연비였고, 저희 회사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카니발의 평균 연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보며 그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해보았는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